푸른밤 종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 상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직장인 500명에게 물었답니다. 이유 없이 야근을 했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한 소리 들었을 때, 아이디어를 빼앗겼을 때 등 다양한 대답들 사이 1위는 바로 이거였다고 하죠. 내가 낸 의견이 한참케 여겨졌을 때. 사회생활이라는 건 여럿이 모여 꾸려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라서 나와 의견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가 있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은 흘러가고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마음이 상하는 걸 넘어 허탈한 기분까지 들기도 할 텐데요. 생각이라는 게 모두 나와 같진 않다는 것, 당연한 걸 알면서도 인정하는 게 참 쉽진 않죠. 11월 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이죠.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존박의 Falling 이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곡입니다. 4437님, 와 대박. 저 오늘 낮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코인 노래방에서 Falling을 불렀는데 첫 곡부터 통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비슷한 기분이셨나봐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생각나는 곡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네요. 장인영님,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면 늘 속상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의도한, 내가 생각한 어떤 프로젝트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 뭐 이럴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떤 부담감과 미안함, 뭐 멤버들에게 대한, 그 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생기죠. 김서은님, 이런 것도 있어요. 투명인간 같이 느껴졌을 때. 함께하는 공간에서 나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느낄 수도 있겠네요. 글쎄, 사회생활이라는 건 참 어렵죠.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그 안에 일원이 되다 보면 항상 여러 것들을 느끼고 이건 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선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선까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간적 존중은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덜러브 연애교실 열리는 날이고요. 배경옥 작가님 그리고 가수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알려드릴 이야기도 있는데요. 푸른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라디오, 화요 음악회 있죠. 푸른밤 종현입니다에서 함께하는 MBC 라이브 화음 공개방송 신청 페이지가 열려 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이지형, 그리고 정기고 백아연, 디에이드, 브로콜리 너마저와 함께할 예정이고요. 11월 22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푸른밤 홈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 웰메이드, 넥센타이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 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이적 씨의 노래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인데요. 이 노래 예전에도 가져왔던 적 있었을 거예요. 예, 이 앨범에 좋은 노래들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노래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몇 번이고 고집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녹음 자체가 좀 덩어리로 된 것 같아요. 발라드 곡이라고 해도 찍어간다고 하죠. 어느 부분만 이제 새롭게 녹음을 해서 재배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곡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파트가 녹음이 된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호흡 자체가 쭉 이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이적 씨 참 노래를 잘하시죠. 예. 이 곡에선 더더욱이나 그 매력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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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의 노래 듣고 올게요. 이적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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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습니다. 신진아님, 이적 씨는 참 사람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참 잘하시고 발음도 좋으셔서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아요. 네. 5615님, 이 노래는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이의 심정으로 불린 노래라고 하던데 또 어떤 의견으론 유기견들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쪽이든 가사가 참 마음이 아려요. 겨울 될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겨울이 돼서 그런가요? 이 곡이 생각이 났네요. 네, 제목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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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것도 참 묘한 기분이 있고요. 김슬기님, 카페에서 일할 때 울적하고 힘들었어도 그래도 저를 보러 와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힘이 났던 그때가 그립네요. 푸른밤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즐거움들이 있죠. 예, 슬기 씨는 카페에서 일하시면서 뭔가 단골 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김명주님, 종디 여기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독일입니다. 아직 오후 4시지만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암막 커튼 치고 누워서 눈 감고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시차 때문에 매번 다시 듣기로 들었었는데 처음으로 생방을 들어요. 종디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신기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멀리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독일. 오후 4시라고요. 유럽에서 여행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래요. 그분들들 지금 한국과는 조금 다른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푸른밤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또 같은 공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정님, 오늘 집에 들어오는 길에 계란빵을 사 먹었어요. 사실 전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계란빵이나 군고구마 같은 간식은 참 반갑네요. 코끝을 찡하게 하는 초겨울 공기 때문에
계란빵이 따뜻하고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늘의 추위 쫑디도 느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춥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연습이 있어서 민소매 티셔츠 2개 입고 그리고 위에 이제 코트 같은 걸 입고 나갔었는데요. 이제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땀이 나고 열이 나니까 코트는 벗고 있다가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갈 땐 코트를 입고 이런 식으로 나름 똑똑하게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옷을 그래도 챙겨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기가 걸리거나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발성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투라든지 어떤 소리내는 톤의 어떤 변화 같은 걸 좀 만들고 있는 편이어서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908님, 쫑디 끝이 보여요. 과제를 다 해가요. 어제도 푸른밤 들으면서 과제를 했었는데 해도 끝나지 않아서 너무 우울했거든요. 지금은 다시 열정 가득입니다. 제 목표는 12시 30분까지 다 끝내고 푸른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쉬다 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얼마 안 남았어요. 8분 남았네요. 빨리 마무리하시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나눕시다. 윤지선님, 쫑디 저 이번 주말에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학원 다녀서 배운 건데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나저나 오랜만에 시험이라니 합격 여부를 떠나서 기분이 묘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좀 어렵게 준비를 하신 시험이니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해요. 네. 힘든 몸을 이끌고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또 배운 것이니까 본인에게도 좀 어떤 좀 동기부여가 돼서 삶에 좀 활력을 많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언니네 이발관의 2002년의 시간들 듣겠습니다.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헤어진 연인이 꼭 지켰으면 하는 이별에 대한 예의는 무엇입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대답은 이거였다고 하죠. 당분간 새로운 연애를 하지 않는 것. 근데 과연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인 걸까요? 만남, 헤어짐, 연애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이 시간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푸른밤 가족들의 연애인으로 푸른밤 가족들을 연애인으로 키워주실 분들이죠.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연예인, 연예인 말고 연애인. 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좀 연애를 하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합니다. 자,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두 분 어떻게 네. 좀 건강히 한 주 보내셨는지. 저는 건강하게 지냈는데요. 네네. 백 작가님은
그렇게 못 지내신 것 같은데. 아 감기 예 걸리셨구나. 네, 저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아 저런. 이따가 얘기하다가 목이 약간 갈라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네. 최대한 좀 무리가 되신다고 하면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서 네. 그리고 예전에도 몇 번 갈라지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정 씨와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하면 괜찮죠. 예, 그럼 그럼요. 되는 거니까요. 건강이 첫 번째니까 오, 예.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말할 수 원치 않게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상당하게 얻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할 말 없으면 허밍으로라도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이별에 대한 예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별의 예의. 당분간 새로운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이 1위로 뽑혔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별하는데 뭔 예의가 있어. 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굳이 하나 그 예의를 하나를 대자면은 저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줬던 선물 달라고 하면은 그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거?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서. 본인이 직접 요구한 적이 있으시다? 아, 아니, 너무 소중한 거였어. 그럴 수 있어요. CD였어요. CD. 예. 근데 되게 우리나라에 잘 안 오는 락 밴드였었는데 내한 공연을 와서 네. 공연을 보러 갔다가 어떻게 아는 기자분들을 통해서 그분들 숙소까지 따라갔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분들 숙소 들어가는 거를 따라가서 사인까지 받아왔거든요. 예. 그 CD를 제가 그 음악을 같이 좋아했던 친구여서 네네. 선물을 줬는데 너무 그거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도 그것만은 정말 내 중요한 인생에, 추억이기 예. 때문에. 제 이름까지 막 다 적혀 있고 막 그럴 수 그랬어요. 있죠. 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이런.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달라고 하는 네. 것이 예의가 아니다. 아니면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어느 쪽인가요? 주지 않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그렇군요.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달라고 하면 네.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얘기를 벌어가지고. 하겠느냐.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별의 예의. 저는 상대방이 이별을 너무나도 직감한 순간에도 이별을 얘기하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상대방 헤어질 건 대부분 느끼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얼마 정도 되면 이제 헤어지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헤어질 것 같다라는 예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로 되게 오랜 시간을 지속시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끝났으면 이제 이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섰으면 그래도 행동에 옮겨줘야 되는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좀 연락 안 하고 그냥 바빠서 그래 이런 핑계를 계속 대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간 좋았던 기억들마저도 되게 무너지게 되는 좀 출발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요. 네네. 저랑요 아니면 종현 씨랑? 종현 씨랑 그렇군요. 저랑 비슷하군요. 예. 왜 헤어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질 때 잘 헤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안 입히고 헤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좀 덜 입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아요. 상처를 안 입히고 사람이 헤어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나쁜 사람으로 끝내 남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별할 때 가장 안 좋은 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싫어서 예. 그 사람의 시간을 한정없이 뺏는 사람. 맞아요.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안 하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 감당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늘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허영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헤어지는 날 막 예쁘게 꾸미고 막 옷도 되게 더 깨끗하게 입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네네. 끝 인상을 잘 남기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잘 헤어지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어떤 여지라든지 네.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시간을 최대한 그래도 뺏지 않는 선에서 그쵸. 헤어지는 것. 1924님. 저도 이게 늘 궁금했어요. 헤어지고 당분간 누굴 만나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데 그 당분간이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그래요. 이런 헤어지고 다른 사랑을 찾는 데까지의 어떤 기간. 기간. 네, 이게 뭐가 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글쎄 사랑이라는 건 되게 말이 안 돼서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종종 또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글쎄. 항상 이제 헤어지고 나면은 다른 것들도 궁금한데 이 친구가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가 또 최대 관심사잖아요. 네.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생각을 네네. 할 때마다 들리는 소문도 항상 막 귀를 열어두고 신경 있고. 쓰이게 되고요.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냥 기간이라고 네. 하면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1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쓰리고 힘들고 예. 잠을 못 자고 그러진 않았다. 오래 지났다라는 느낌이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뭐 정도도 있겠지만 네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음. 한 적어도 계절 하나씩은 보내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네네네. 옛날 일이 된 것 같은 숫자적인 의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면은 숫자 하나가 바뀌었는데도 예전 일, 옛날 일이 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헤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헤어졌어요. 1월 3일 만날 수 있나요? 1월 3일이요. 숫자가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아, 그럼요. 숫자가 바뀌었어요. 숫자만 바뀌면 돼요. 작년일인걸요. 아, 그럼요. 예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은하 공미나. 신년하고 이제 다시. 예예예. 공미나님. 떠나려는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본인의 모든 속마음을 다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입장에선 몰라도 될, 상처받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떠안게 되니까요. 헤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 이런 걸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특정한 하나의 사건으로 다퉈가지고 싸워서 헤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이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 안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냥- 난 네가 뭐 이런 게 싫어 뭐 이러면서 얘기 그렇게는 잘 안 하니까. 싸우면서 예.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헤어질 때 그걸 하나하나 이제 따지면서 사실 몇 월 며칠 네가 이랬었던 것은 정말 최악이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헤어지지는 않잖아요. 정말 뻔해요. 헤어질 때 그냥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우린 여기까지야. 그리고 나 혼자 있고 싶어. 요즘 되게 힘들어서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뻔해. 한 3-4개 안에서 다 똑같지 않나요? 미안. 내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물인 것 같아. 예.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다들 헤어지죠. 네. 근데 그게 또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사실 사람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부분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버겁다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책임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이제 놓게 되잖아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책임진다라는 말이 되게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순간의 감정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놓고 싶다라는 마음에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그 사랑하는 이 가까웠었던 그 무게감을 좀 털어내면 내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실제로 헤어지면 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음. 그 좀 죄책감이나 혹은 그 따뜻함을 잃어버려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또 헤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느끼기에 다시 돌아가고. 찾아가는 뭐 예, 그런 예, 경우도 예. 많고. 예. 김다현님은요. 이별하는 그때보다 이별한 뒤에 헤어진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헤어진 다음 그 사람에 대해 이리저리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요. 저 이거 너무 진짜 중요한 중요하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예. 새로운 사람한테 전 사람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사람이 캐물어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이런 둘만의 이야기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후에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하네요. 근데- 저는 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사람마다 좀 약간 되게 싫은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좀 특히 좀 저런 부류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굉장히 깊게 좋아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그게 굉장히 미성숙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계속 퍼뜨리고 다니고 이상하게 막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좋아했던 그렇죠. 사람인데. 사실 정말로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더 러브 연애교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이지영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노래는 이승환의 이별 기술자 듣겠습니다. 네, 이승환의 이별 기술자 듣고 왔습니다. 노래 되게 좋네요. 네. 엄청 리드미컬한 이승환 씨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이승환 씨. 자, 그래요. 더 러브 연예교실. 너무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 이승환 씨가 너무 얘기하셨어. 좋아서 이승환 씨 멋있어요. 약간 이적 씨도 좋아한다고 하고. 아, 이승환 씨도 너무 좋고요. 예, 이승환 씨도 너무 저 좋습니다. 아까 그 스튜디오 밖에서 거짓말 들으면서 네네. 이적 씨 얘기를 하길래 전 착각해 이지영 한다. 아, 이정 씨도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저 자상 받은 거 아직까지도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아. 맞아요. 천일 특집으로 또 진행했었던 네. 네. 예, 자상 받으셨죠? 예. 항상 자상하게 푸른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사연도 또 만나볼까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H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지영 씨가 자상하게 읽어주실 겁니다. 회사 동기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저는 상대 남자분의 신상 정보는 사진이랑 다니는 회사 정도만 듣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주선자가 보여준 SNS로 저에 대해 다 알아보고 오셨더라고요. 먼저 제 학교를 언급하면서 선배 중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혹시 아냐고 물어보길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거기까진 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 SNS에 올라온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나 봐요. 취미 얘기를 할 때도 제가 SNS에 올린 사진 얘기를 하고 영화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서 영화 진짜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며 최근에 제가 SNS에 올린 영화를 순서대로 언급하더라고요. 자기도 이건 재밌었고 이건 별로였다 하면서 제가 올린 감상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공감했다고 하고요. 만나기 전에 다들 사전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샅샅이 훑고 일일이 얘기하나요? 그리고 헤어질 때 SNS 팔로우를 해달라고 하더니 가는 내내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분이 제 사진에 좋아요를 계속 눌러서요. 솔직히 저는 조금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저에 대한 그분의 관심에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다들 소개팅할 때 상대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호감을 얻기 위해선 상대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로 어느 선까지 표현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에 대한 사전 조사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하고 와서 좀 당황스러웠다라는 네. 사연이었습니다. H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안타깝네요. 이 남성분이 조금은 모른 척을 하지.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티만 안 냈으면 왜냐하면 이 SNS 자체가 비공개가 아니었던 거죠. 공개가 되어 있던 SNS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리고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어련히 찾아왔을 텐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뭔가 난 당신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나 높아요 라고 반짝반짝 빛을 냈어야 했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긴 하네요. 뭐 노력은 가상한데 네.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린 사람 난 당신에 대해서 이만큼 조사를 했습니다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은 이야기의 물꼬가 되게 자연스럽게 트이기는 하겠지만 네. 굉장히 한정적인 대화로 시작해서 한정적인 대화로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스토커 수준으로 하고 나가실 것 같아요. 대부분 사진도 한번 다 보고 네네. 화장 어떻게 하고 옷 스타일이 어떤지 친구한테 막 수입도 물어보고 아, 예. 어느 학교 어떻게 나왔고 친한 친구는 누가 있는지 정말 물어보지만 막상 앞에서는 정말요. 정말요. 그렇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그리고
누가 나올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더더욱이나 네.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또 나를 꾸미고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또 비례하는 기대감에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는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남성분이 너무나도 뭐랄까 들떠 있었던 건 아닌가 네. 싶네요. 고세연님은요. 저는 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가서는 모른 척합니다. 처음 들은 척을 하죠.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인 걸 파악만 하고 가는 거죠. 부담이잖아요, 상대에게. 맞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정말 모른 척하면서 "헉, 진짜요? 저도 저 그 영화 진짜 보면서 펑펑 울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좀 별로였어요. 하면서 그 사람이 별로였다고 했던 영화를 딱 얘기하면서 원래 운명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척하는 거 좋아하는 상대방, 그런 정보 전달에 되게 풍부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저도 봤는데 재밌어요보다 보고 싶어요.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예. 정말 극장 당장 가고 싶네요. 심지어 나는 그 영화를 5번 봤는데 혹은 감독이 우리 아빠예요. 그런데도 감독이 우리 아빠인데 모른 척해요. 그러면서 정말요? 그 영화 그렇게 재밌었나요? 이 정도의 어떠한 첫 만남 때는 거짓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 정도의 심한 거짓말은 말고요. 근데 너무 멋있다 그런 거짓말. 감독이 우리 아빠인데 모른 척하는 거요? 이세미님은요. 저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전 정보로 사람을 미리 지레짐작하고 판단하는 게 싫어서요. 그래서 미리 연락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만나기 싫어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또 알고 나가면 오히려 모르고 나갔을 때 더 이야기가 잘 풀리고 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알고 나가버리면은 작전이 세워지고 계산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뭐 먹자고 하면 난 이렇게 해서 이런 매력을 어필해야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나가요? 정말로? 그렇게 저는 안 그러는데. 그런 너무 금방 너무 억울한 표정을 지셔서 알겠습니다. 절대 안 그러시는 분이네요. 글쎄, 근데 저도 만약에 소개팅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살다 보면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좀 더 들고 하면. 근데 소개팅을 받게 되면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저도 친구한테 많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친구야? 어떤 친구인데 나한테 소개시켜 준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과 왜 어울릴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설렘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드는 생각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티를 내면 안 돼요. 나가서. 네. 그게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는 걸 자기에 대한 굉장히 호의라고 생각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약간 뭐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네네. 좀 내가 당신한테 호감이 있어서 좀 살짝 봤어요. 이걸 좀 약간 어필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속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는 보폭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여자분이 한 걸음 걸을 때 이분이 막 서너 발자국씩 막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사실 그 보폭이 맞지 않아서 여자분 중에 약간 무서워진 그런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사전에 정말 조사 많이 하고 심지어 팔로우 하라고 알려달라고 해놓고 이제 좋아요 막 누르시고 뭐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연애를 많이 하신 분 같진 않군요. 남자분이. 네네네. 아까 지영 씨나 아니면 조면 씨 하는 얘기는 정말 연애 많이 하시가지고 무슨 말이죠? 자연스럽게. 제가 무슨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게 모르는 척 어느 정도 모르는 척하고 어느 정도 아는 척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센스라는 건 연애를 좀 해봐야 들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게 이렇게 타고날 수는 없나요? 타고나기는 약간 물론 타고나신 분들도 있지만 네네. 그래도 데이터가 약간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은 좀 연애를 안 해보신 분 같아서 막 마냥 너무 들뜨고 좋아서 좀 약간 좀 오버페이스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나쁜 분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중요하죠. 사실은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게 나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선이 어느 선인지는 사실 개인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대화를 하고 그 순간순간에 그 대화에 집중하면서 알아가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전에 뭐 작전을 세운다거나 물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작전대로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 만나다 그쵸. 보면. 네. 그 작전이 다 먹혀든다면 진짜 경험이 많은 거죠. 그게 진정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축적의 어떤 뭐 결과물을 빅데이터 얻을 수 있죠. 활용인가요? 1932님.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남자분 여자분이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요.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거리 조절이 참 중요한데 어느 선까지 표현하는 게 좋은지 그게 참 어렵긴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소개팅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기가 참 어려운데 사연자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본인이 조금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멀어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2부 끝곡 샤이니의 러브식 듣고요. 3부로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넌 너무 예뻤지 알고는 있니?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더 러브 연애 교실 배경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사연들 만나볼까요? 예. 5403님. 정말 오랜만에 관심 가는 이성이 생겼는데 온몸이 간질거려 미치겠어요. 옆반 남자인데 쉬는 시간마다 저희 교실 문 앞에 서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저랑 자꾸 눈이 마주쳐요. 같이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창피해져서 제가 먼저 피하는데 이 아이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먼저 다가가도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도 말한 적 있죠. 눈빛도 스킨십이다. 그럼요. 예, 아, 그래요. 다가가도 될 것 같은데요. 또 뚫어져라 서로 바라보면. 네. 근데 좀 어렸을 때는 쳐다보면서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예,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어떠한 서로에 대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호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대부분 학창 시절에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봤을 때 몇 번이고 그리고 몇 초고 서로 이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먼저 다가가지 마시고요. 눈을 피하지 마세요. 계속 봐요, 그냥. 그러면은 다가옵니다. 아, 그 사람이 상대방 남자가 눈을 피하던가 다가오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눈을 피하지 마세요. 예, 그 쉬는 시간마다의 아이 컨택을 예. 계속해서 좋은 이어가시길. 방법 먼저 같다. 다가가는 거는 아, 비겁한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눈싸움이 예. 어찌 보면 또 기싸움이어서 기싸. 뭐 사랑이 기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근데 이제 누가 먼저 말을 붙이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아 근데 눈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 그러면 3초 안 돼서 시선 돌립니다. 상대방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둘 바를 모르며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이 눈 마주쳐서 웃기만 해도 기분이 좀 이상한데 묘한데. 그렇죠. 예. 근데 또 눈 마주치면서 웃는 게
어려워요. 처음 본 사람 눈 이렇게 보면서 웃는 것이 네. 웃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처음 본 사람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웃는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별거 아닌데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일을 한다거나 눈을 마주치면은 이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이긴다고 하면 좀 그렇고 내 편이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네. 쉬운 방법이 눈만 열심히 마주치면은 네. 눈 마주치는 거 저 정말 좋아하는데 네. 전 언제나 승자네요. 5830님 여자친구가 영화관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술을 마신다네요. 여자인 사람은 여자친구 포함해서 딱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남잔데 얘가 몇 시간째 연락이 안 돼요. 어떡하죠? 이해를 해야 하나요? 참고 기다려야 하나요? 남자는 한 5, 7명 되는데 걱정되겠네요. 그렇죠. 늦은 시간이어서 1시가 넘었으니까 더더욱이나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연락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친구가 연락이 안 돼도 걱정될 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다 연락처는 알잖아요. 남자 직원분들 네네. 전화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친구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연에서 보니까 여자친구가 영화관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아, 같은 예. 지역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이건 물론 걱정이 되고 이건 남녀를 떠나서 이 시간까지 밖에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면 누구든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글쎄 이해를 해야 하나요? 뭐 이해를 하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걱정이 되는 마음은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참 이해라는 게 이해를 하면 내 마음은 참 불편하죠. 예. 내일 연락이 되면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또 지금 당장은 모르는 거니까 예, 그냥 또 안전하게 귀가를 하시길 그걸 좀 네. 바라봅니다. 다음 문자예요. 네. 5110님. 소개받을 이성의 연락처를 받고 나서 보통 얼마 만에 연락을 하나요? 전 2주, 3주 뒤에 연락이 올 때도 있던데 약간 언짢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소개받을 이성의 연락처를 받고 나서 얼마 만에 연락이 오느냐. 2, 3주 뒤에 연락이 정말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3주 동안 나는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의 번호만 넘겨주고 상대방의 번호는 나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종현 씨 말대로 진짜 2, 3주 뒤에 연락이 올 정도로 바쁜 사람이면은 소개팅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 시기에 소개팅을 할 타이밍은 아니어서 예. 그렇죠. 보통 2, 3주면 좀 약간 늦긴 한 것 같아요. 네, 한 일주일 정도면 그래도 네. 상황을 일주일 안에는 연락 오죠. 네, 이렇게 네. 소개팅 하자라고 하고 연락을 누군가 줬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일단은 그렇겠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데 2, 3주는 좀 길었네요. 이게 예민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정유정님. 소개팅 할 때 맨 처음 말을 어떻게 하나요? 항상 옆에서 보면 어색해 보여서 궁금해서요. 본인이 했던 건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 아, 저는 어딜 가도 항상 안녕하세요 김종현입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안녕하세요 김종현입니다. 소개팅을 떠나서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항상 그렇게 네.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이름 얘기하고 나이 얘기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보통은 뭐 어떻게 뭐 자기 소개. 종현 씨는 20대라서 나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럴 수 있군요. 네, 예, 35세 알겠습니다. 이상 된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얘기해요. 그러시니까 네. 몇 년생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 나이 띠가 어떻게 물어봤구나. 되세요? 띠가 어떻게 되세요? 무슨 띠? 그래요. 뭐 이름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네, 정유정님께서 뭐 물어보신 거는 그거 같아요. 뭐 소개를 한 후에 후에 네. 이제 뭐 이야기 어떻게 시작을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나. 할까요에 대한 좀 질문인 것 같긴 해요. 정답.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닌가요? 아닙니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선해준 친구, 지금 제가 뭐 해봤다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주선해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종현 씨랑 어떻게 아세요? 뭐. 어떻게 알긴요. 같은 학교니까요. 같은 과랍니다.
아 정현 씨가 자꾸 그렇게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럴 수가. 그런 이야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자기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으니까요. 뭐 음. 주변 사람 얘기라던가 최근에 본 뭐 영화라던가 뭐 날씨라던가 뭐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참 예쁘던데 뭐 그런 얘기라던가 뭐 이런 들어오다 봤는데 그거 참 예쁘던데 보셨어요? 이거 되게 로맨틱한 것 같아요. 나중에 써먹어야지. 적어놔야 사람은 아니죠. 적어놔야겠다. 들어오다가 문지방이 참 높던데. 아니면 뭐 걸려넘어지진 들어오다 않으셨나요? 보니까 저쪽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되게 특이한 케이크 먹던데 우리 그거 한번 먹어볼까? 우와 우리한테 맨날 박수 뭐- 박수 나와야 합니다. 와, 우리한테 연애를 박수 뭐- 나와야 합니다. 네. 야 들어오다 보니까 저쪽 테이블에 정말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있던데 드실래요? 네. 야 아 너무 좋다 내가 얘기해놓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쪽 테이블에 진짜 예쁜 분 앉아 계시던데 이러면 안 진짜 되잖아요. 예쁜 분 앉아 계시는데 오늘 조심 들어가십시오. 예,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나쁜 예와 좋은 예를 또 예. 알려드렸습니다. 와 근데 진짜 좋네요. 소개팅의 분위기가 좀 확 살 것 같고 그 공간의 어떠한 활용도가 높아지는 기분이어서 좋습니다. 진짜 외워야겠다 이거. 야, 이건 외우세요. 진짜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그냥. 여러분 글로 배우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또 푸른밤에서 예, 알려드렸으니까 소개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357님 취준생입니다. 직장인 남친이랑 1년 정도 만나오고 있고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다 좋은데 위로해주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해요. 요즘 취업 준비랑 이것저것 겹쳐서 답답하다고 했더니 이유가 뭐냐고 대충 물어보곤 나도 답답해 하고 끝이에요. 전 응원의 한마디나 다정한 말 한마디면 되는데 말이죠. 무뚝뚝한 사람도 아닌데 가끔 이럴 땐 좀 답답해요. 대화의 방법을 잘 모르는 걸까요? 참 어찌 보면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를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근데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하는 일의 뭐 특수성을 떠나서 네. 대부분이 뭐 외롭다거나 힘들다거나 슬프다거나 이런 뻔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소통 공감이 안 된다는 거는 만나기 쉽지가 않죠. 네, 문제가 있는 답답하죠. 거긴 해요. 예, 아무리 다정다감해도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은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타임에 같이 옆에 네. 공감을 해주는 그 순간이 내 편이구나를 느끼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웃고 떠드는 시간보다. 네네네. 근데 상대방이 그런 타이밍을 잘 못 잡는다면 먼저 얘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 좀 안아줘, 나 좀 다독여줘, 아니면 나 좀 힘내라고 해줘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받기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요. 예. 전 그렇게라도 듣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래서 엎드려 절받기 방법을 정말 세련되게 멋있게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엎드려 절받기인데 네네네. 멋있게 말을 하는 사람도 근데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이한테 했을 때는 언제나 로맨틱해요. 이런 말을 나 좀 안아줘요. 아니면 나 좀 힘내라고 해줘. 나 좀 어깨 좀 주물러줘. 이런 얘기 자체가 그렇게 엎드려 절받기의 느낌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얘기할 때도 그럼요. 항상 그렇고 좀 나를 아는 사람에게라면 그런 위로의 말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좀 다독이는 거죠. 그 타이밍을 좀 모르는 남자친구라고 하면 알려주는 것도 좀 건강한 관계에 네. 유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표현하세요. 네. 예. 자, 노래 들을까요? 나희경의 과르다다 잉밍. 이 노래의 뜻은 나를 안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듣고 올게요. Mai so gieo phố ba chi Dai sharabo tabri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나희경의 과르다다 잉밍. 스페인어라고요? 네, 아마도 과르다다 그렇다고 합니다. 잉밍. 나를 안아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네. 멋있네요. 자, 그래요. 계속해서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코너 속 코너 편지 읽어주는 여자가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남성분이 보내주신 편지예요. 백영욱 작가님께서 읽어주실 겁니다.
안녕 제이야. 2년 전 네가 우리 성당에 처음 왔을 때 친화력이 참 좋았던 넌 말없는 나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지. 그리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상형이라고 얘기하더니 그 후로 끊임없이 나에게 마음을 표현했어. 너 같은 애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했고 내가 내 이상형은 아닌데 아직 내 마음은 너한테 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너를 응원하는 게 그땐 괜히 싫었어.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네가 날 좋아한다고 하니까 은연중에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었나 봐. 그래서 심심할 땐 널 불러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필요할 땐 너한테 과제도 부탁하고 차로 데리러 오라고도 했지. 그러면서도 네가 기대하는 눈빛을 보낼 때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마음을 주지 않았어. 정말 나쁘고 못났던 것 같아. 근데 나 한 번도 네 마음이 변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나 봐. 얼마 전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안 믿었어. 내가 계속 애매하게 구니까 네가 술을 드는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진짜라는 걸 알고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 다른 애들한테는 잘 됐다고 시원하다고 말했지만 왠지 모를 배신감도 들고 서운하고 나 요즘 그동안 못 봤던 행복한 네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계속 너의 SNS를 확인하게 되고 오지 않는 너의 톡을 기다려. 정말 바보 같지만 이제야 너에 대한 마음이 생겼나 봐. 아니, 그동안 부정해왔던 너에 대한 내 마음을 이제야 깨달았나 봐. 근데 이젠 네가 두 번 다시 나에게 다가와주지 않을 것만 같아서 무섭다. 다른 사람과 행복해 보이는 너에게 난 뒤늦은 고백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나를 넌 어떻게 생각할까? 네. 나를 짝사랑했던 친구를 이젠 반대로 짝사랑하게 된 엘림의 편지였습니다. 네. 늦었어요. 많이. 예끼 사람아. 네. 이게 사실은 이분은 자기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도 왜냐면, 이제는 빼앗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투자 이론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사람이 이익이 발생하면 기쁨을 크게 느끼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던 것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느끼는 고통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늘 고통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마음이 이상해서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빼앗겼을 때 느껴지는 어떤 고통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던 걸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커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네네네. 그래서 그 라깡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내 욕망이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렇죠. 원하고 있고 늘 타자가 매개한 상태의 어떤 대상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좋아하고 아빠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거든요. 네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이라는 게 그 삼각형 안에 있는데요. 이분은 아마도 그런 좀 마음이 작동했을 것 같아요. 자기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 손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걸 빼앗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지게 된 또 다른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리고 정말 뭐 드라마처럼 드라마에서도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의 소중함을 몰랐다며 고백을 하고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드라마가 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드라마입니다. 현실은 달라요. 예. 상대방은 이미 드라마의 어떤 이제 가장
행복한 부분을 찍고 있고요. 그 행복한 부분을 찍기 전에 시작되는 어떤 고난의 시간 있죠.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분의 역할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놓으시고 예. 새로운 분을 찾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또. 맞아요. 나쁜 역할하는 거예요, 지금. 네. 최수정님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간사하죠.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요. 후회 좀 해도 돼요. 그래야 나중에 또 이런 잔뜩 별로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아, 경험으로 남겨두시고 네. 이것보다 더 심한 경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녀를 찾아가는 것 가장 심한 경험이죠. 사실 마음이라는 게 참 진짜 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날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또 미지근하다가 갑자기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그런 감정이 어떤 기분인지는 알겠는데 그 아쉬움도 무엇인지도 알겠는데 이미 차가 떠났습니다. 근데 또 대부분 성향도 되게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소문을 내고 다니고 주변 친구들이 야, 지영이한테 좀 잘 좀 보여봐, 지영이랑 잘해봐, 우리가 응원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면은 네. 누군가 나를 좋아하시죠. 정말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한테 정말 좋은 호감과 이성적인 마음이 그냥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되게 그러는 편인데,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 흘러가죠. 가만히 친구들의 응원, 그리고 상대방이 티만 안 냈어도 잘 될 수도 있는 관계인데 괜히 이렇게 주변에 이런 흐름에 해가지고 반대 습성으로 청개구리처럼 흘러가는 사람들이 네, 정말 네, 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주변의 인간 관계 네트워크가 또 대부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백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떤 마음에서 이런 역작사랑이 다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해보고 탐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네, 스스로에 대한 어떤 관찰을 조금 더 해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4943님 정말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찾아와서 그래서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넌 아니었다, 미안하다 하고 절 떠났거든요. 인연이라면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나조차고 나의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정말 성숙하지 못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나 뭐 지금 이제 사귀는 사람이 뭐 3개월을 사귈지 뭐 3년을 사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지금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해가지고 가서 고백을 하면은 사연 주신 분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마저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수가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일말의 기회, 나중에 잠재되어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많은 사연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이지영 씨, 백 작가님 오늘 네. 좀 어떠셨는지? 근데 백 작가님 뭐 감기 걸리셔도 네. 뭐 저는 뭐 여전히 목소리가 듣기 좋아서. 오늘도 적어갈 명언이 있었습니다. 투자 이론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투자이론 전에 나왔던. 삼각형. 아니요. 카페. 카페. 들어오면서 진짜. 저쪽 테이블에 정말 언젠가 특이하게 김현 생겼어요. 씨가 쓸 것 아. 같아요. 그 얘기. 정말 내일 당장 쓸 거야. 내일 당장 누나랑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뭐 우리 집 개라도 개 카페 가서 산책이라도 좋은 시키면서. 자세예요. 네네. 리허설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실전에서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진짜 야 대단합니다. 뭐가요? 그 저런 생각이라는 건 역시 대입이 가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카페에 가봤던 사람, 그쵸. 어떤 그런 상황에 어떤 많은 경험이 있는 어떠한 사람들만 또 할 수 있는 멋진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백 작가님은 오늘 좀 목이 아프시고 감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는데. 아니 정말 오늘 한 물을 6리터도 마신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예, 아니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해요. 근데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서 좀 피곤하셨겠네요. 아니 뭐 피곤하고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사는 게 피곤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예, 모두가 지금 피곤합니다. 네. 오늘 더더군다나 더 피곤한 일이 네. 벌어져서 예, 굉장히 피곤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밤에 와서 그 사랑에 대한 얘기, 연애에 대한 얘기 하니까 확실히 좋긴 하네요. 다행입니다. 네. 들어가서 푹 쉬시고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영 씨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저 내일 이사 가요. 어디로요? 아 상암동으로. 아, 예, 이사 가가지고 아, 좀 이사. 있다가 한 6시간 있다가 이사 시작해야 돼요. 우와, 네. 좋은. 이제 그럼 걸어서 그렇죠. 오시는 거예요 여기를? 아, 그 정도는 아닌가? 네,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차 타고 오려고요. 너무 아이,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맞습니다. 너무 네. 추워요. 날이 너무 겨울입니다. 목 관리해야죠, 방송하는데. 예, 그래요, 그래요. 이사 조심히 잘하시고 네, 예. 잃어버린 물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지영의 Be Fine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혼자 걷기에는 그래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지난 주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의 결혼식이 있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우리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더라? 횟수를 따져보다 문득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우리가 처음 서로를 알게 된 곳은 인터넷의 한 카페였다.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가수 토이의 팬이라는 이유로 우린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19. 나보다 5살 어렸지만 음악 이야기를 나눌 때만큼은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는 나에겐 둘도 없는 친구였다. 하지만 그녀가 사는 곳은 대구였고 나는 서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채팅으로 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녀가 20살이 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인터넷을 벗어나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갔다. 코앞에 바다를 두고 방에 이불을 깔고 엎드려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던 부산의 어느 민박집. 삼청동, 홍대, 종로, 서울 여기저기를 함께 어울려 다니던 우리가 사랑한 작은 모임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래를 들으며 끝없이 눈물을 쏟았던 어느 날의 콘서트장.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기분이 묘해졌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인연이 올해로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19이던 소녀는 지난 주말 누군가의 아내가 됐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나를 포함한 또 다른 친구들은 그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은진이, 희정이, 혜민이, 나영이, 순영이, 선이, 도영이, 서진이. 나이는 다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해줄 좋은 친구가 여럿 있다는 것. 이것만큼 유쾌한 일이 또 있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우리 함께 걸어온 날들. 하루의 끝, 오늘은 유연화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토이의 우리였습니다. 그래요. 좋은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만난 어떤 인연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시고 그간 정말 많은 추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0718님, 추억이란 게 참 따스한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네요.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언제든 되새길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거 복받은 일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복받은 거죠. 정말 복받은 거죠. 따스한 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지금도 연락이 닿고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큰 복인 것 같습니다. 6592님, 저도 푸른밤을 들으며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도 푸른밤과 함께 한 시간이 1년 조금 넘었지만 추억은 계속 쌓일 테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로 옆에 있을까? 어디에서 우린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낸 저희 지인들과 최근에 관계를 한번 돌아봐도 다 각자 자기가 있는 곳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 다른 국가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 친구가 그곳에 있을 줄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곳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야, 이 친구 진짜 어떡하냐 걱정했는데 정말 누구보다 좀 잘 헤쳐나가고 있어서 진짜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그 어떤 추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덕분에 작은 일 하나도 되게 추억으로 크게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사연 좀 더 만날까요? 윤민정님,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무기력해서 책 한 번 제대로 안 보고 멍하니 보냈어요. 내일은 여행 간다는 기분으로 다른 동네 카페를 가볼까 합니다. 오늘 푸른밤을 통해 내일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좀 무기력한 하루셨나 봐요. 그래요. 힘내십시오. 가끔은 이렇게 멍하니 있는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기에 따라서 좀 그러면 마음이 더 촉박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다음날 내가 더 나 어제 하루를 그냥 보냈네, 왜 그랬지 하면서 되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민정 씨는 그런 시기는 아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유정님, 날이 추워져서 유자차를 꺼냈더니 완전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종디는 유자차 좋아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딱히 차를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목 관리 혹은 건강 관리한다고 잠깐 먹습니다. 겨울 되면 저 말고 가족이 챙겨주는 거 먹느라고 먹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목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 뭐 유자차, 꿀물 뭐 이런 것들 좀 챙겨 먹는 편이고요. 3030님, 요즘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능력인 거겠지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밤으로 위로를 받고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신 집중을 하는 능력 필요하죠. 그런 능력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멘탈 정말 강하다, 그런 사람들. 제가 멘탈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막 정신력이 강력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제 주변에도 이제 정신이 정말 강력해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떤 교육,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면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전 좀 진지하게. 어떻게 크면 저런 멘탈을 가질 수도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한 적도 있었어요.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좀 깊게 얘기를 나눴던 적도 있죠. 그런 걸로. 어쨌든 마음 잘 다잡으시고 푸른밤이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9178님. 친구가 내년 다이어리를 새로 구입했다며 보여주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디자인과 색감에 반해버려서 구입할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왠지 소장만 해두고 꾸준히 다이어리를 쓰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쓰고 싶은 날에만 쓸까 생각도 했는데 일기는 왜 이렇게 꾸준히 쓰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하루 이틀 습관이 되다 보면 또 안 쓰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쓰고 싶은 날에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직접 손으로 쓰는 글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어서 다시 읽어도 못 알아봐서요. 그래서 휴대폰 메모장에 좀 쓰고 있는데 저도 생각날 때 쭉 쓰는 편이라서 그런 습관들 하나둘 좀 익혀두시고 그러다가 일기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XX의 아일랜드 그리고 원 리퍼블릭의 키즈 두 곡 듣겠습니다. 또 XX의 아일랜드, 원 리퍼블릭의 키즈 두 곡 듣고 왔습니다. 9275님, 저는 온몸이 되게 건조한 편이라 겨울이 다가오면 피부로 먼저 알거든요.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왔더니 볼 근처가 절규를 하는 느낌적인 느낌. 어느새 1년이 다가고 곧 겨울이라는 게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작년 11월 마지막쯤에 첫눈이 왔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쯤일까요? 정디는 언제쯤 첫눈이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겨울을 27번째 맞고 있는데요. 28번째인가요? 첫눈이 언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몇 월 달쯤에 내렸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글쎄... 크리스마스 때 내렸으면 좋겠네요. 기분이라도 좋게. 1194님. 요즘 발이 찬 것을 자주 느끼는 중입니다. 버선을 신고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자주 신다 보니까 꽤 포근하고 따스하더라고요. 종디도 발이 찬 편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버선을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전 손발에 땀이 많아서 그 땀들이 증발하면서 차가워지는 편이긴 한데 전 추우면 그냥 양말 신고 있는데요. 수면 양말이나 같은 효과 아닐까요? 4904님, 주말에 의미를 잊고 사는 프리랜서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받은 일주일의 휴가가 독이 됐나 봐요. 다시 책상에 앉아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작업을 했더라? 기억이 안 나고 자꾸 자신감이 야금야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괜히 쉰 걸까요? 빨리 자신감을 충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쉬어야죠. 일주일의 휴가. 짧지 않은 휴가 쉬었을 텐데. 바쁘게 일을 한 사람일수록 더더욱이나 이렇게 휴가를 하고서 돌아왔을 때 일을 어떻게 썼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루 이틀만 쉬어도 내가 쉬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어떠한 체력 그리고 정신적 여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모했다면 그만큼 또 채워주는 시기가 필요한 거니까 잘 쉬신 걸 겁니다.
김다현님, 1인 출판사에서 나온 잡지를 하나 샀는데 오늘 택배로 얇은 잡지에 비해 큰 상자가 와서 놀랐어요. 알고 보니 판매자분께서 받고 기분 좋으시라고 예쁜 말이 적힌 쪽지와 이것저것 덤으로 함께 보내주셨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깜짝 선물은 진짜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죠. 더군다나 택배를 받을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 택배가 더욱더 크게 왔다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린 내일 너에게로 갈까요?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인코그니토의 Always There 입니다. 푸른밤에서도 인코그니토의 음악은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81년에 데뷔한 팀이니 올해로 데뷔 35년이 넘었네요. Always There는 91년 발표된 노래고요. 발매되자마자 단번에 영국 차트 10위권에 진입을 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은 91년 버전 말고 2006년에 발매된 조금은 더 어쿠스틱한 버전의 편곡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버전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코그니토의 Always There 오늘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